안녕하세요. 장미마을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요, 그림책 퐁당 시간인데요. 오늘의 그림책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그림책은요. 정미진 님이 쓰시고 김소란 님이 그림을 그리신 있잖아 누구씨입니다. 있잖아 누구씨? 네. 우리 오늘 누구씨로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희숙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네요. 반갑습니다. 네, 희숙씨, 을람씨, 은미씨 네. 이렇게 셋이 한번 진행을 잘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희숙씨? 네, 표지나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딱 골랐는데 네. 보기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잘 모르겠는 책이어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가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책인가 싶을 만큼 정말 어려웠어요. 자아 찾기가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도 어려운 책이지만 표지나 그림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 그림자가 좀 길게 이렇게 네네네. 그려져 있어서 저도 딱 안에 내용 글밥을 확인하기 전에 이 책 좀 어두운 책이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림자를 그렇게 길게 그리진 않는 것 그쵸, 같아서 그러니까 살짝 우울을 끌고 가나 약간 그런 느낌.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귀여운 동화책인 줄 알았는데 읽고 보니까 조금 무게가 있고 그쵸.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책이었어요. 있잖아 누구씨에서 그러면 누구씨가 사람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무엇을 지칭하는지요? 여기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빠가 이제 뭐 술과 폭력을 이제 아이한테 행사하면서 아이가 조금 우울하고 자기만의 공간이나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게 그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아이를 다룬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 씨가 저는 나의 또 다른 자아, 숨겨놓은 비밀 친구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나의 또 다른 모습. 이 아이가 우울증이 있는 아이 같아요. 근데 우울증이 정말 심한 사람과 이 누구 씨가 접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맞아요.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중간에 이 아이가 이 누구 씨에게 잡아먹힐 듯이 누구 씨가 커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걸 탁 끊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누구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한테 뭐 누구 씨가 있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일기를 쓰거나 속상한 부분을 얘기할 때 내 안에 누군가에게 뭐 야, 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비밀스럽게 정말 이렇게 조용히 자기한테 속삭이듯이 하지 이걸 남한테 다 표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밖에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누구 씨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누구 씨를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쟤는 약간 망상증 환자일까?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이 그림책처럼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시자를 붙였다는 거에 이미 좀 거리감을 뒀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은 뭐 그쵸, 누구누구 야 이렇게 부르지 누구누구 씨 이것 자체는 씨를 붙였다는 거는 어떤 개선의 의지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실마리랄까 그 씨를 붙였다는 거에서 나와의 거리감 뭐 그런 거를 두지 않았나 해서 그래도 그 씨라는 단어 하나에 좀 긍정적인 의미를 끝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누구누구 야 나 누구누구 뭐 이런 거보단 좀 더 존중의 의미도 있으니까요. 거리감도 두고 존중의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끝으로 가면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구나 객관화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짧게 했습니다. C자 하나로 네, 그렇게 네. 맞아요. 네. 저도 이 자기 자신하고의 대화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자기 자신이 바로 누구씨가 아닐까. 나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 오늘은 이랬어 하고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렇게 자기 자신하고의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나 슬픔에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누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도와줄 수 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계속
사회와 동떨어지고 자기 속에 갇힌 거잖아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은 여기에 나온 이 누구 씨와 같은 그런 누구 씨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누구 씨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있는지. 누구누구 씨한테 이제 저한테 비밀 친구죠. 걔한테 네. 이제 뭐 이렇게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푸념하듯이 얘기하는 약간 그런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모습이 지금 어떨까? 모습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얼룩은 아닐 것 같아요. 벽에 붙어 있는 얼룩처럼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파릇파릇한 싹 같은 느낌, 싹 같은 느낌. 저는 처음에 얼룩을 상대로 벽에 네. 조그맣게 있는 그 얼룩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힘은 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간과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냥 그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누구시라고 뭐 지칭을 해서 그걸로 쭉 끌고 이야기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장기 때, 뭐 힘들 때, 그럴 때는 이런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렇게 누구 씨를 스스로 키우고 싶진 않아. 너무 힘들어서. 절제를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누구 씨를 키우거나 키우고 싶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얼룩을 보고 네. 아이가 누구 씨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성장해서 그렇게 된 걸 보고 이 아이가 너무 외롭구나. 너무 외로워서 그 사소한 것을 보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 명쾌하게보다는 좀 그런 우울한 회색 네. 색깔의 그런 그림책이었는데 이 그림책들 특별히 주인공의 감정이 좀 잘 나타났다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느낀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이런 색깔 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회색 톤이 거의 베이스로 깔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황색의 옷을 입은 아이가 등장을 가끔 해요. 그러면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주는 포근함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느낌을 좋아해서 그림이 꽤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으로 읽었었어요. 주인공 감정을 잘 드러낸 부분은 마지막 부분쯤에 그 액자에 이제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누구씨 모습이.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없던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 자아를 찾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남과 다른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한 다음에야 나올 수 있는 미소 같아 보여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좋았고요. 그걸 이렇게 널브러지게 벽에 딱 둔 게 아니라 액자에다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제 내가 너를 이겼어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내가 이제 간섭할 수 없고 갑자기 네가 나한테 찾아올 수 없는 내가 널 찾아가야지 볼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안정감이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나마 좋았어요. 마지막에 약간 해피엔딩 같은 네. 그런 느낌. 그 가족 사진. 네.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이 책의 내용을 다 표현해 준 게 그 9장의 컷으로 네. 이렇게 가족 사진처럼 가족 사진 찍고 엄마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신발 그럼. 2개가 있고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액자가 깨진 여기서 여기서 모든 책 한 권을 네. 다 읽었네라고 그 9컷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는 핑크색 옷이었기 때문에 성별을 여자로 봤는데 2부쯤 성장을 했을 때는 청년이 된 것 같은 느낌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계속 핑크색 톤, 주한 톤을 입혔다는 거는 남성임에도 그런 톤을 옷을 입혔다는 건 어떤 의도였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해보네요. 희망적인 그런 밝고 부드러운 약간 색깔로 희망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마음속에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의지하는 이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야. 너 자신을 찾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건 알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다 다른데 너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그쪽을 바라보게 네. 하는 게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선생님이 네.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주황 색깔 톤. 그러면 남자를 대표하는 색깔은 뭐 파란색이나 하늘색이나 뭐 이렇게 색깔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하려고 있거든요. 했죠.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은 남자아이들도 인형 좋아하고 핑크색 옷 네, 좋아하고 맞아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든가 그렇죠. 인형이나 뭐 의사놀이, 뭐 군인 이런 걸로 남녀를 구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고정관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어린 시절과 어른이 된 후의 주인공의 모습이 1부, 2부처럼 마치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어른이 된 후 삶을 무게에 지친 주인공은 어린 시절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누구씨를 찾으러 가더라고요. 주인공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을까? 가는 동안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린 시절과 어른이 된 후 누구씨를 대하는 그 태도가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냥 어린 시절은 그 존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려움이 제일 컸지만 어쨌건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존재. 근데 이제 찾으러 간 거는 계속 어른이 돼서도 고립당하고 그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하다가 누구씨가 생각이 난 거겠죠. 그래서 찾아갔을 때는 뭔가 정말 결판을 짓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를 정말 찾아야겠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 상태로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조차를 인정하는 나. 두렵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간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다시 마주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고 네. 두려움하고 이별을 하는 그런 순간 어떤 그 통과 의례 같은 네. 거를 걸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어린 시절을 자기 그 누구씨한테 찾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저희 주변에 봐도 어린 시절에 그 상처를 극복 못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거 과정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든 일을 이 친구가 해냈네요. 그래 상당히 용기를 낸 그쵸. 행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기보다는 그쵸.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그곳에서 나왔을 때 맞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나를 찾아간다는 거는 용기를 내준 아주 그렇죠. 큰, 큰 용기를 낸 예, 거죠. 큰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쵸. 네. 기억에 남는 글귀나 그림 이런 것이 있다면 그래, 괜찮다는 건 꽤 괜찮은 거야. 맞아요. 그런 말을 저한테도 해주고 음, 싶고, 음, 그래, 괜찮다는 건 꽤 괜찮은 거야. 그걸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외우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네. 마법을 걸듯이 괜찮다는 건 꽤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그 주문을 외워서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맞아요. 사실 괜찮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슬프면서도 얼마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전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런 내가 좋거든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글귀도 기억에 남네요. 네. 좋은 글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이런 이제 나도 괜찮아. 마지막 거의 마지막 장이죠. 그림이 그 액자에 네. 누구씨를 놓고서 그 누구씨를 선명하게 그려줬잖아요. 눈, 코, 입에 또 이렇게 미소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끝났구나. 누구씨와의 자기와의 전쟁, 자기와의 마음 그 트러블 이런 것들이 끝나서 그리고 액자에 딱 갇혔다, 네. 가둬놨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 안도의 시험을 쓰고 그쵸.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네, 어려운 책이었어요. 네. 많이 어려웠어요. 네. 어렵고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그냥 느낌이지만 그렇죠.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어른이 그린 책이었지만 쉽지 않은 책이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 뇌가 쫄깃해지는 느낌이
되거든요. 다음에 어떤 그림책을 읽을지 또 굉장히 기대하죠. 기대감이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네. 쉬운 걸로 가자고요, 우리. 쉽다기보다는 약간 대중적이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런 책도 퐁당 빠져보고 네. 저런 책도 퐁당 빠져보고 아주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을 좋아해서 우리가 그림책을 많이 읽고 또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른이의 그림책은 책장을 덮고도 제가 한참 저뿐만 아니라 희숙 씨나 람 씨도 한참을 생각하게 만든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모두 다 명쾌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느낌은 회색 도시? 회색 도시를 여행하고 온 그런 불투명한 좀 뭐 고구마를 엄청 먹은 답답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우리는 내일은 또 밝은 예쁜 책을 또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